안녕하세요. 승부예측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승부식 134회차의 챔피언스리그 승부예측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무료 분석방에 공유해드린 조합입니다. 저희는 핵심적인 부분을 토대로 가볍게 접근해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냉철한 판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배팅을 마무리 짓는 스타일이며 앞으로도 매일 분석방에서 조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분석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누군가의 조합은 분명 정답지도 아니며 기대 심리가 너무 크면 스스로가 무너지니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가지시면 좋겠으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에노르트와 잘츠부르크의 경기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알크마르와 홈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의 역습에 고전하는 모습이었지만 훌륭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화력 대결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파이샨과 오스만을 중심으로 지공을 펼칠 전망인데요. 주전 공격 라인의 스탱스와 히메네스의 공백을 황인범과 카란자로 커버 중이지만 확실히 파괴력은 떨어지는 만큼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비 라인 역시 불안감이 느껴졌는데요. 한츠코와 빌레는 느린 발로 배후 공간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잦으며 삼선 자원인 티마 제로키 역시 전문 홀딩 미드필더가 아닌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원정팀 잘츠부르크는 그라저와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른 시간 퇴장 이슈가 발생했지만 촘촘한 조직력을 통해 승점 한 점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클락과 도르겔레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전 3선 자원 키에가르드의 부상으로 전진 패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결국 최전방의 코나테의 고립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바이드와 귄도의 수비 라인 역시 불안한 상황인데요. 시즌 초반부터 수비 자원들의 부상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수비 파트너가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페에노르트의 공격 전개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지공 전개를 펼치는 만큼 화력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생각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공수 밸런스가 더 나은 페에노르트가 한 골차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밀란과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인터밀란은 베네치아와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를 지배했지만 생각보다 아쉬운 공격 전개를 펼치면서 신승을 거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미키타리안과 차라놀루를 중심으로 속공을 펼칠 전망인데요. 다만 라우타로와 튀람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디마르코의 전진만으로는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3백의 중심인 아체르비가 부상해서 이번 경기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바스토니와 파바로와 함께 견고한 3백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3선에서 바렐라의 활동량과 둠프리스의 수비 가담으로 충분히 아스날의 공격 전개에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밀란입니다. 원정팀 아스날은 뉴캐슬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내 답답한 공격 전개를 펼치며 석패를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사카와 하베르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전망인데요. 하지만 풀백 자원들의 부상으로 파티가 우측 풀백으로 출전하며 측면에서 사카가 고립되는 상황이 잦으며 마르티넬리의 폼 역시 아쉬운 아스날입니다. 결국 트로사르와 하베르츠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 지역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살리바와 가브리엘의 수비 라인은 견고함을 유지 중이며 팀버와 파티가 후방에서 빌드업에 자주 관여하다 보니 후방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아스날이며 인터밀란의 속공의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인터밀란의 촘촘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인터밀란도 화력에서는 기복을 보여주는 만큼 결국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PSG와 AT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PSG는 랭스와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의 퇴장 이슈에도 대량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승점을 온전히 확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바르콜리와 덴벨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포인 하무스의 부상이 길어지면서 아센시오와 이강인이 번갈가며 제로톱으로 출전 중이며 상대의 밀집 수비를 쉽사리 공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파초와 마르키뉴스의 수비 라인은 상당히 견고하게 작동 중인 PSG이며 이들의 빠른 상대의 단순한 전개에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원에서 네베스의 활동량 역시 훌륭한 만큼 대량 실점의 가능성은 떨어져 보였습니다.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라스팔마스와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무난하게 승점 3점을 얻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리즈만과 알바레즈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칠 전망입니다. 다만 이들은 그리즈만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며 쉽사리 PSG의 배후 공간을 공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비 라인은 변화가 불가피한 AT 마드리드입니다. 히메네스의 징계와 노르망의 부상으로
헤이날두와 랑글레 그리고 비첼로 3백이 구성될 전망이며, 그럼에도 이들은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고 중원에서 바리우스와 코케 그리고 갤러거의 활동량을 기반으로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할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PSG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쉽사리 AT 마드리드의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AT 마드리드도 답답한 공격 전개를 펼치는 만큼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스파르타 프라하와 브레스트의 맞대결입니다. 프라하는 오스트라바와 홈경기에서 3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무리하게 라인을 올렸다가 배후 공간을 완벽하게 공략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라흐마니와 다넥을 중심으로 속공을 펼칠 전망이지만 이들은 기존의 공격 자원인 하라슬린과 비르만세비치의 공백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최전방의 라치의 고립은 이번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엉성한 배후 공간 관리를 보여준 파나크와 비티크 그리고 렌센으로 구성된 3백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인을 낮게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조직력에 빛을 낼 전망이며 대량 실점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는 프라하입니다. 원정팀 브레스트는 니스와 홈경기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지배했지만 엉성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석패를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조르크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롱볼 전개를 펼칠 전망인데요. 랄라와 카스티어 또는 멜루의 크로스에 의존하는 공격이 대부분이기에 프라하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쿨리발리와 카디널의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은 호흡을 자랑 중이며 이들의 탄탄한 제공권과 마그네티와 카마라의 수비 가담은 충분히 프라하의 속공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며 대량 실점의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두 팀 모두 상당히 답답한 공격 전개를 펼치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의 경기로 번질 가능성은 적은 경기라 생각되었으며, 결국 90분 내내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다 승점 한 점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